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번에는 탈북 한국군 포로들을 만났습니다. 탈북 국군 포로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유엔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국군 포로들의 문제를 강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9일 탈북 국군 포로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물망초를 방문해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붙잡혀 탄광 등지에서 가진 고초를 겪다 탈출한 귀환 한국군 포로들을 만났습니다. 유영복, 김성태, 이규일 씨 등 귀환 국군 포로 3명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과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유엔 차원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귀환 국군 포로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한국군 포로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재판 없는 구금과 처형을 당하고 있으며 그 후손들까지도 성분 차별 등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겠다고 남아서 일하겠다고 하실 국군 포로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촛불이 됐기 때문에 제일 나쁜 적대계 등으로 분류해서 차별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데 포로들은 포로하는 즉시에 수용소로 보낸 게 아니라 강산 탄광에다 직접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보고서에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참상을 구체적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귀환 국군 포로들은 또 한국군 포로와 납북 억류자, 탈북민 구출에 소극적인 현재 한국 정부가 관련 조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엔이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도 퀸타나 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에 항구적 평화의 기본 전제 조건인 모든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 송환,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준수를 반드시 규정하도록 관계국 정부에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honored to be here to listen to your stories, to listen to your plight, and I'm ready to help you.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처벌의 비례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에서 정한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 수위는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우려를 한국 외교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국가나 조직에 의한 강제 구금이나 억류를 뜻하는 자의적 구금에 반대 선언을 한 당사국들은 북한에 9년째 억류돼 있는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는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이어 이런 관행을 규탄하고 억제하며 종식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출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의 목표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불가리아는 국제인권법과 장치의 핵심 사상에 부합하는 이 선언의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등 수위를 낮추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집단적 노력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오랜 공약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절차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지난해 2월 캐나다가 주도하고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68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망명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자에 관한 VOA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의 국제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난 한국 국회의원들도 최 소자의 강제 북송 저지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러시아에서 망명 시도 중 납치돼 북송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자의 행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VOA가 단독 보도한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최 소자의 실종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러시아 경찰은 북한 정권의 요청에 따라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을 지속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북한인들의 망명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며 강제 북송을 막고 최금철 소자와 러시아 내 다른 북한인들에게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통로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장기 투옥, 강제 노동,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처벌에 직면한다며 현재 여러 민간단체들과 정부들을 접촉하고 있고 한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최 소자에 대한 보호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concerned.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Che Gum-chul, and we really hope the Russian government takes responsibility and protects a refugee who will suffer a horrible fate if sent back to North Korea. 앞서 VOA는 북한 적공국 563부대 소속 암호화 전문가로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됐던 최금철 소자가 지난해 7월 망명을 시도하다가 9월 말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북한 측에 인도돼 블라디보스톡 주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국회의원도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간담회에 참석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최금철 소자의 처형과 강제 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러시아 정부에 보내주길 요청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퀸타나 보고관에게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 중단 필요성을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언급해주길 건의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의원은 다음 달 3.1절 103주년 기념일을 맞아 민족대표 33인이 3.1절에 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 세습 독재 종식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선언하는 북한 주민 독립 염원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것이 긍지스러운 세상, 우리가 그들을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한 작은 행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전 세계도 우리가 원하는 그 통일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마지막 보고를 할 예정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데이빗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한 해병대 간 교류 등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21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서 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면서 미한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한 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 간 안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앞서 지난 8일 미국 국방산업협회 NDIA가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소규모 훈련도 가치가 있지만 작은 훈련 여러 개를 진행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단된 대규모 실기동 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적에게 실전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적국들의 생물무기 공격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 등 생물무기 보유국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초당적 생물학위원회의 아샤조지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방역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안 못지않게 미국에 대한 생물학적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등의 생물무기 보유는 명백하다면서 미국은 이들이 보유한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 같은 적대국과 테러 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드러난 취약성에 주목해 생물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4월 공개한 2021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1960년대부터 생물무기 능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량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가입한 생물무기 금지 협약 조항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영내 안보 위협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2 미일 안보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일 양국은 최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잘 연대하고 있고 영내의 불안정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최근 일방적 무력 사용과 사이버 위협 등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일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미일 동맹은 준비 태세와 상호 운영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사의 케니치로 전 주미 일본 대사는 과거 대북 핵 협상을 돌이켜볼 때 향후 협상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미일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억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